안녕하세요. 강동파인만에서 과학 수업하고 있는 지혜수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1학기 시험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 광문고에 집중하여 지난 1학기 마지막 시험 기말고사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2학기에는 어떻게 전략을 짜야 내가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어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학기 기말고사 시험 같은 경우에 난이도가 엄청나게 어렵다. 이런 것들은 사실 아닙니다만 계산을 해야 하는 문제들이 몇 문제 출제되었기 때문에 시간 좀 빠듯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물화생지 중에 특정한 파트에서만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파트에 있어서 균일하게 내가 공부를 잘 해왔어야 특정 파트에만 강세를 보이지 않고 전체 파트에서 다 꼼꼼하게 학습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아셔야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적어놓은 것이 포인트입니다. 쉬운 문제도 좀 꼼꼼해야 한다라고 표현해놨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난이도가 조금 높은 어려운 문제들이 배점이 좀 크게 가져가고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들은 배점이 좀 적게 출제되는 반면 광문고에서는 이 난이도가 낮은 문제와 높은 문제 사이의 배점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틀렸을 때 오히려 내가 좀 이득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쉬운 문제를 틀리게 되면 남들 다 맞게 되는 문제 나 혼자만 틀리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 정도가 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쉬운 문제들 당연히 최대한 다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실수가 없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이런 사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문제 길이가 긴 문제들이 뒤에 많이 나와 있어요. 물리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문이 이만큼 길게 출제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필요한 물리량들 골라서 쓰면서 계산도 하면서 상대적으로 시간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시간 최대한 단축해서 뒷부분까지 넘어와야 모든 문제 다 같이 볼 수 있겠고 검토할 시간까지 충분했을 것 같다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다음으로 2학기에는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겠느냐. 앞서 얘기한 특징들을 기반으로 하면서 기존에 올해 말고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2학기 시험이 출제되었는지를 살펴보니 중간고사에 화학 파트 전부 다 때려 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화학 파트가 굉장히 길어요. 산화환원과 산염기, 중화반응, 그리고 이번에는 에너지 출입까지 추가된 상태인데요. 추가되기 전에 에너지 출입 같은 경우 사실 비중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화 반응까지 해서 모든 파트를 일반적으로는 중간과 기말 부분에 나누어서들 내시는 편인데 광문고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에 모든 화학 파트를 다 넣어버리시고 기말고사에 모든 물리 파트를 다 넣어버리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 집중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내가 화학 선행하지 않았다. 화학을 내가 방학 때 한 번도 다루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들 모두 다루어 나갈 수가 없겠죠. 반드시 화학 선행을 진행해 주시는 게 중간고사에서 반드시 내가 좋은 점수를 거둘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합니다. 광문고에서 1등급 컷은 90점 정도로 예측하고 있고요. 2등급은 80이나 그 아래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모든 문제에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배점이 거의 균일하기 때문에 평균 자체가 특정 문제 못 풀었다고 해서 점수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이런 것은 아니므로 평균 자체가 엄청 낮은 편은 아니지만 고득점 컷도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험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험 출제 경향에 대해서 분석해 보게 되면 표나 그래프가 많이 나오고요.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엔 이 도표나 그래프 분석하는데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지문도 많이 길어요. 그래서 내가 자료 분석을 함에 더불어서 지문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중요하겠다라고 두고 그리고 이번에 희한하게도 지구과학이 단 한 문제에만 출제됐습니다. 그럼 물화생의 균일한 비중으로 문제가 출제되었느냐? 그건 또 아니다라는 얘기야. 물화 파트의 문제수를 합친 것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생명과학 문제들이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문제수를 무시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생명과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당연히 정확한 개념 탑재겠죠. 내가 얼마나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서 짧은 시간, 단시간 안에 문제를 분석해서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시간 조절에 대한 얘기는 앞서 했기 때문에 맨 뒷장에 나온 물리 파트, 장문의 문제들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앞부분에 생명과학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들 다 거치고서 이 장문의 문제들까지 다루려면 전반부에서 상대적으로 시간을 좀 단축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1등급을 판별하게 되는 어려운 문항 하나 같이 보고 갈 건데요.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활용합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 1에도 들어있는 내용으로 상대적으로 쉬운 개념은 아닙니다. 역학 파트에서 좀 어려운 부분인데 계산이 막 복잡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앞서 얘기한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각 물체가 힘을 주고받고 난 뒤와 주고받기 전에 운동량의 총합이 일정하다라는 게 운동량 보존의 핵심이죠. 그러면서 그래프를 하나 주는데 이게 누구의 운동을 표현한 그래프인지 안 가르쳐줍니다. 직접 분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 분석 같은 경우는 중등에서부터 출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물리 그래프 분석하는 거 중학교 때부터 개념이 좀 탄탄했어야 되겠다. 그리고 물리량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겠다라고 봅니다. 뒤에서 문제 한번 볼게요. 17번 문항 출제되었던 건데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이렇게 처음에 힘을 가하기 전에 오른쪽 방향, 같은 방향으로 둘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라는 선수가 B라는 선수를 밀어주었다라고 했어요. 민다라고 하면 B는 지금 오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A가 B보다 왼쪽에 있기 때문에 밀었다면 어느 방향으로 힘을 가하는 게 되죠? 오른쪽 방향이 되겠다. 그죠? 힘을 가한 방향과 운동 방향이 일치하면 B는 빨라져야 되겠죠. 그런데 나 그래프 같은 경우에 이 그래프 누구인지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속력이 느려진 상태다. 그죠? 느려졌다라고 하면 B는 아니라는 얘기죠. 앞서 얘기한 것을 기반으로 하면 B는 운동 방향으로 밀어줬기 때문에 빨라져야 해요. 그래서 B가 아니라 A의 운동을 나타낸 그래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A의 운동을 표현한 건데 처음에 힘을 가하기 전에는 속력이 8이었어요. 그런데 힘을 가하고 난 뒤에 느려져서 6이 됐습니다. 그럼 속력 변화량이 얼마? 2m/s 만큼 생겼다. 이것을 A의 질량과 연산해서 운동량의 변화가 얼만큼 발생했는지를 봅니다. 그걸 B한테도 똑같이 적용해요. 운동량 변화의 크기는 무조건 동일하게 생겨야 운동량이 힘을 가하기 전과 후에 보존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힘을 가하게 된 시간에 대한 설명까지 주면서 서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얼마인지 구해라 하는 내용 나오고 다음 디귿 보기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은 중등 과정하고도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받게 되는 힘의 크기가 0이다 라고 하면 힘을 받지 않으면 운동 상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빠르기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5에서 9초 동안에는 6m/s라는 속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알짜 힘의 크기가 항상 0이다. 받고 있는 힘의 총합이 0이다 라는 사실 맞구나 하고 인지할 수 있는 거죠. 2학기 시험을 앞서 1학기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 분석해 보았기 때문에 2학기에는 어떻게 출제되겠구나라는 걸 전년도 기준으로도 분석해 볼 거고 앞서 출제되던 올해의 출제 경향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화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그 이전에 미리 얘기했던 대로 2학기 화학 전범위가 중간고사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학기 시작 전에 무조건 이 전체 화학 파트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한 물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물리 파트, 화학 파트가 이만큼 나오게 된다면 앞서서요, 우리 기말고사 시험 볼 때 지구과학 한 문제 나오고 생명과학은 10문제도 넘게 물리화학 합친 거 거의 15문 시험에 반 정도가 출제되는 경향도 보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파트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다른 파트는 거의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주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물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맨 뒤에 나와 있는 전자기 파트가 좀 킬러에 속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간고사에서 비중이 좀 적을 수는 있겠으나 기말고사에서는 전자기 파트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 그 이전에 중등 과정의 전자기 복습을 해놓는 것이 시험에서 유리하겠다라고 봅니다. 다음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역시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기말고사에 몰아서 나오게 되는 경우가 1학기 시험하고 비교했을 때 아주 없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 많은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간고사에는 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선생님들의 정확한 출제는 사실 학교 수업을 들어봐야 진도 나가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별할 수 있으므로 방학기간 때에는 쌤이 얘기한 대로 화학에 집중하는 것은 맞지만 다른 파트도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전 과정을 한번 반복하면서 화학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자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지구과학에서는 2개의 파트 나올 수 있는데 중간고사에서는 지질시대라는 거 나와요. 그래서 선캄브리아 시대 이렇게 해서 옛날부터 현재까지 오기까지의 뭐 화석 같은 것들을 연구한다든지 다양한 스토리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외워주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지구 환경 변화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에서 나왔던 물의 순환, 대기의 순환 이런 것들 대기 순환이 주로 중점적으로 많이 나오게 되고 그에 따른 에너지원은 또 태양 에너지가 되겠다. 이런 것들 인지해 주시면 되고요. 그 태양 에너지에 대한 게 역시 물리에서 또 한 번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통합과학 1과 2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학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긴 지문들 나오는 거에서 시간 단축할 수 있게끔 그리고 쉬운 문제 틀리면 타격이 크다라고 했어요. 오답 최소화하고 꼼꼼하게 개념 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정 파트에서 문제가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정확하게 들어야 내가 어느 파트에서 많이 나오겠구나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구체화시킬 수 있겠죠. 기출 분석한 거에서 여러분들 느꼈다시피 2학기에서도 역시 학교 수업 잘 들으면서 어느 파트의 비중이 큰 거구나라는 거 스스로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어느 파트에서 킬러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 훈련을 하면서 모의평가를 주로 볼 수 있도록 미리 개념 탑재해놓고 문제풀이 반복하는 형식이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쉬운 문제 틀리지 않도록 실수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안주하지 않고 학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1학기에서의 첫 성적 받았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의 취약점이 뭐일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공략해보는 연습이 중요하겠다. 여기까지입니다.